네,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신호를 잡아라,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며칠 전부터 예고를 좀 했었는데요. 네. 예고가 사실 좀 제목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한국 주식 다 팔아라. 예. 네. 사실은 정말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만 못 가는데 또 사실 뭐 왠지 저희가 또 방송에 있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해도 되겠지만 방송에서 그렇게 한국 주식 다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 뭐 제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우울한 얘기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애국심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재테크에 좀 더 도움되는 방향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단은 제가 상대적으로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을 더 신경 쓰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간단하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네. 일주일 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전 세계 48개국의 주식시장 성과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48개국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거의 손실을 봤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21%가 났어요. 네, 미국이 잘 나가고 있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한국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랬는데 그럼 앞으로는 한국 시장이 그럼 오히려 좀 올라갈 비전 있냐? 근데 선진 증시는 많이 올랐다는 거를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네. 보면 뭐 아르헨티나, 그리스, 예, 러시아 예, 이런 예. 이머징 시장도 사실은 못 오른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만 예, 못 올랐지 맞습니다. 올랐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글로벌 경제가 나빠서 못 올랐다는 걸 한국 시장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나빴는데 하반기에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일단 한번 경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이게 PMI라는 지표인데 이 PMI 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구매 담당 임원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이제 그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 지표로 활용되는 지표인데 시청자분들이 이 자료를 보실 때 참조하실 건 뭐냐면 50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네. 50 위로 간다는 거는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향후 경제를 긍정적으로 경기가 확장될 거라고 보시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고요. 50 하단으로 간다는 건 향후 기업 경영 활동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가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한국의 PMI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게 한국의 PMI인데 보시면은 한국은 지금 이게 전달 기준인데 보시면 현재 47.5입니다. 예, 예. 즉 기본적으로 제조 구매자 지수로 봤을 때는 한국이 점진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거라고 보는 서베이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감 경기는 나쁜데 그럼에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괜찮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GDP 구성을 보면 절반 정도가 수출입에서 우리가 이제 구성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반도체 경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서 우리가 경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버텼는데 네, 네, 네. 불행히도 지금 보시면은요 한국 경제 절반이 해당되는 게 수출입인데 보신 네. 바처럼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다 떨어지고 예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수출입이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원인 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그죠? 우리가 관세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또 저희가 우리나라가 또 일본과 이슈인데 사실은 제가 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GDP를 봤을 때 우리가 수출 때문에 그나마 내수에 취약한 걸 버티는데 그러면 우리가 향후 어떤 수출의 방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 교역 파트너의 상황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역 파트너를 하면 크게 두 가지 되겠죠. 네. 중국과 미국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시청자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중국은 이미 꺾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꺾였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미국인데 미국도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수출입의 향후 전망도 그렇게 썩 밝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업사이드 포텐셜 기대하기 조금 현 시점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국내 우리가 주식 시장을 좀 더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여기보다는 해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시장이 너무 작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 보시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은 주식시장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이 한 2% 내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주식시장보다 더 큰 거는 채권시장이에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죄송합니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이 무려 2배입니다. 그러면 한국 채권시장은 크냐? 그럼 주식시장보다 더 작아요. 다시 정리를 할까요? 그럼 전체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보시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 주식 뭘 하냐면은 주식시장 주식의 한 2% 내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체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전체 글로벌 투자 시장에 우리는 한국 투자자는 1% 마켓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99%의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는 시장에 우린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역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1%의 마켓에만 투자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 채권시장으로 가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 있지 않냐고 하는데 문제는 국내 채권 시장이 작을 뿐더러 문제는 현재 한국 금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향후 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국내 채권 시장에 과연 우리 투자 더 이상 금리를 시장한테 낮춰서 채권 수익을 올릴 만한 대안이 룸이 되지 안 많지 된다는 않다. 거죠. 반면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시장,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외를 가야 된다는 그런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자료를 많이 보는데 사실은 조금 감추고 싶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쵸? 예.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은 한국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은 분들 그래도 최근에 하는데 글쎄요. 전체 한국 투자자 가운데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해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도 통계는 없으나 네. 뭐 10% 절대 안 될 거고요. 그죠?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 2.5% 시장에 우리 자금의 상당수를 다 쏟아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해외가 97%인데 이 중에 아마 미국 그 나이스랑 나스닥이랑 합치면 거의 한 50% 되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뭐 미국 주식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좀 저희가 거칠게 오늘 좀 제목을 달고 갔지만 꼭 뭐 해외 주식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단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다 팔진 않더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제가 그 투자자 분을 만나면은 네. 제가 이제 저를 만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저를 그렇죠. 뵙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를 까보면은 한국의 개별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개별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수상에 느끼는 체감보다 이 포트폴리오의 어려움은 더 크죠. 더 큽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내린 처방전은 뭐냐면은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과격한 얘기지만 한국 자산은 정리를 하시고 네. 해외 투자, 즉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달러 자산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달러 자산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될 때 모든 이제 아마 박사님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크게 3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동산이죠. 뭐 우리 모든 경제 방송 나오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반 아무리 적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절반 이상의 재산이 부동산에 노출돼 있죠. 이게 첫 번째 포트폴리오일 거고 두 번째로는 직장이나 사업체라는 거죠. 여기 2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재테크의 포트폴리오일 거고 여기서 근로소득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네.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 번째는 주식 자산들이죠. 뭐 대다수가 국내 주식 자산이고 또 약간은 또 은행, 증권사나 이런 거래를 하면 또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네. 주식을 권하죠. 근데 이게 아마 이런 포트폴리오가 일반 보통인들의 전체 재산의 한 90% 이상이 이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혹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어떨 때 가격이 올라가죠? 어떨 때? 경제가 뭐 좋을 때일까요? 나쁠 때일까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죠.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 이 3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경제가 업사이클에 돼야 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업도 잘 사업체도 되고, 좋아지고 국내 국내 주가도 주식도 오르고. 올라가죠. 네. 근데 불안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만약에 다운턴으로 갔을 때는 나의 재산의 8, 9할 이상이 다운턴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마치 이거는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 천수답, 즉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항상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경제도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리즈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다운사이클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로 가면 이 경제가 꺾이는 국면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달러를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달러를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보시면 이게 국내 주식시장과 이제 달러 차트인데요. 보실까요? 예를 들면 98년에 주식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원화대 달러 이렇게 급등을 하죠. 네. 또 한번 우리가 2008년 리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주가가 네, 주가도 급락하고 사실 원화 가치는 급락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오른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우리 국내의 경제가 안 좋아질 때 투자자가 달러를 보였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은 큰 수익을 얻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환율이 올랐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수익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구간도 맞습니다. 그렇고 이 맞습니다. 구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전제를 향후에 이제 경제가 꺾이는 국면에서 네.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만약에 그 꺾이는 국면에서 박사님이 달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이 박사님 입장에서는 제발 경제 좀 나빠지길 원하는 입장이 되실 거예요. 투자 수익만 고려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겠죠. 근데 뭐 좀 마음 편치는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후 경기가 꺾이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달러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는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동의 안 한, 그러니까 아직 인지를 못한 분 많으실 텐데 원 달러는 저는 비대칭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대칭 자산이다. 좀 얘기 어려우시나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10%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으면 10%의 깨질 손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10% 플러스 10% 마이너스가 대칭이죠. 이게 대칭으로. 일반 투자의 가장 원칙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수들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데를 만약에 박사님이 딱 잡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박사님의 판단이 맞아서 부동산 올라가면 예를 들면 50% 100%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박사님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박사님이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내려봤자 내가 판단이 틀려서 빠져봤자 한 10%야.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하방 리스크는 10%인데 업사이드 포텐셜은 50에서 100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즉 이게 비대칭 투자입니다. 근데 원달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는 지난 20년간의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보시면 이 환율이 위로 갈수록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렇게 반대로 표시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래로 갈수록 이제 원화 약세, 달러와 강세입니다. 네. 자, 전제가 제가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있다는 전제죠. 즉, 만약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아래로 갈수록 투자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 네. 지난 10년간의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은 1,100원에서 1,200원 이 밴드에 있습니다. 네. 위로는 그렇죠? 뭐 딱 막혀 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았던 국면에도 원화가 크게 강세로 가지 않았어요. 네, 즉 그러네요. 제가 달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원화 강세로 가는 게 제가 손실을 보는 입장인데 크게 손실 안 보는 반면에 그 이후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충격이 왔을 때는. 충격이 왔을 때는 보시는 바처럼 2,000원 간 적도 있고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한 1,600원 정도 갔습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원달러를 갖고 이 있다가 구간에는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속으로 웃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비과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달러를 보유한 입장에서 원화 강세에 따른 달러 손실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달러 강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뤘기 때문에 비대칭 자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언제 그런 게 오니? 라고 말씀을 주실 건데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지금 현재 금년 지금 7월 달인데 2019년 7월 달인데 현재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이게 6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121개월로 미국은 10년차 경기 확장 국면에 들었고 즉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 근대 역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점진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레스트 랠리라고 얘기를 몇 번 맞습니다. 하셨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CFO들한테 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들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미국인데요. 이 서베이 내용은 뭐냐면은 언제 정도의 미국 경기가 침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는 서베이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지금 파란 색깔이 보이시는데요. 여기 파란 색깔 보시면은 여기 2020년 2분기.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파란 색깔이 내년 6월 달까지 경기 침체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무려 한 48% 정도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라는 게 거의 한 70% 육박하시는 CFO들이 경기가 침체가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경기 침체가 적어도 한 2년 안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러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년 차인데 이때가 48%였으면 통상적으로는 뭐 한 10% 정도 올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경기 상승에서만 작동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운턴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운턴이 작동되는 달러 자산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꼭지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달러 보유자 입장에서 하방 리스크는 작은 반면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비대칭 자산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경기 침체일 때 사실은 미국이 경기 침체인데 아이러니컬하게 한국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그 경기 침체 예상되는 구간도 그렇게 아주 멀리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달러 자산을 사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달러를 사란 말이죠. 달러를 그러면 은행 가서 달러화를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전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했고 앞으로도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한이 있어요. 결국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은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 특별히 채권 같은 걸 지금 사면 달러에 따른 이런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채권의 또 금리 하락,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누려왔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좀 첨언하면은 굳이 미국 쪽에 있는 채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식도 사실은 미국 중심의 주식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좀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우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서 한국 주식 일부 좀 조정해라가 아니라 다 팔아라. 근데 뭐 다 팔기가 어렵겠죠. 말씀하셨다고 해서 공감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긴 어렵겠으나 분명히 돈들은 어디에 가고 있고 어디가 강한가를 오늘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는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그동안의 방송이나 오늘 방송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후속적인 구체적인 전략들은 또 마 대표님 모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좀 연장하고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